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원격 호출 기능을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버트럭용 FSD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원격 호출 기능 ASS 기능이 먼저 나왔어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9월 미국 증시 시작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이 무려 3%나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8월과 같은 움직임이 나올까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역시 가장 강력한 AI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3.26%나 빠졌어요. 자, 금리도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면서 유가가 무려 70불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드는 듯한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다우존스 일봉 차트로 보면 8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던 8월 달입니다. 하지만 8월 초에는 이렇게 급락으로 시작을 했었죠. 자, 현재 9월 첫째 거래일이 들어서면서 8월과 같은 모습이 재현이 되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금주는 이 제조 PMI 지수와 9월 6일에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장 장이 시작하자마자 일단 제조 PMI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47.2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47.5였어요. 시장 예측치를 하회를 했고 어쨌든 지금 50 이하라는 건 경기가 그만큼 특히 제조업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8월 초와 같은 우려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다행인 점은 이전보다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아무튼 이 PMI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8월 초와 같은 우려감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가 되면서 금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 우려감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는 굿 이스 굿 상황, 배드 이스 배드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가 나오자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고용보고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예측치는 16만 4천 건이 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예측치를 상회하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예측치를 대폭 하회하는 숫자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들면서 9월 초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고용보고서 발표는 FOMC 금리 인하가 9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나오는 마지막 미국 고용보고서가 되겠어요. 이번 고용보고서가 올해 최초 금리 인하 수준을 결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이번 주 일자리 수가 16만 5천 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괜찮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준이 스몰컷 25bp가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12만 5천 건 이하 정도로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B컷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즉 50bp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자, 오늘도 PMI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50bp 인하 확률은 좀 올라갔습니다. 어제가 32% 확률이었는데 오늘 39%로 올라갔어요. 자, 일단 9월 스타트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는 상저하고의 분위기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월 초 투자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10년간 S&P 500 기준으로 9월은 연중 실적이 가장 낮은 달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2.3%의 손실을 보였던 달이 9월 달이었어요. 자, 그리고 최근 4년간을 보더라도 9월달 실적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9월 초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현재는 금주 고용지표 발표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테슬라는 잘 버텼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9.53%나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9.53%나 하락을 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1.64%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애플도 2.72%, 구글도 3.94%나 빠졌는데 테슬라가 1%대 하락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자, 이렇게 하단을 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대비 현재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테슬라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매주 수요일이 되면
제가 중국 로컬 판매량 알려드리고 있죠. 화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저번 주에 중국 로컬 판매량은 14,40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분기 실적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매 분기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주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첫째 주는 12,500대, 2분기 마지막 달의 첫째 주인 6월 3일부터 9일까지는 12,000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12,000대 수준보다 높은 14,400대가 나왔으니까 3분기는 강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차트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3분기 주간 지금 9주차까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누계 판매량이 11만 3천대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 4개 분기들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2024년 2분기 파란색 막대보다 지금 24% 앞서가고 있고요.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3분기 녹색 막대보다 12% 정도 앞서가고 있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3분기 판매량이 피치를 올리자 2024년 중국 내 판매량이 이제 2023년과 거의 비슷해졌어요. 거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약 5,000대 차이밖에 지금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페이스라면 곧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자, 이를 뛰어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2023년과 같이 흘러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스마트 서먼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격 출시가 되었어요. 지금 AI 드라이버 님이 스마트 서먼을 테스트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 위치까지 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진으로 일단 차를 빼서 이렇게 차주를 지금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죠. 후진으로 차를 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지금 차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요. 로보택시처럼 무인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로타리입니다. 로타리인데 지금 차주가 이쪽에 있는데 차가 이렇게 올 법도 했는데요. 자,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규칙을 지켜서 지금 차주가 여기 있는데 로타리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차 안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가 지금 바라보는 전면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하죠. 로터리를 돌아서 지금 차주에게 오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임프레시브, 그러니까 인상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속도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차주에게 거의 다가온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가지고 로타리를 돌아서 오는 모습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모습이고, 네, 이제 차가 멈추면서 차주 앞에 멈췄죠. 아무도 안 타고 있죠. 쌍깜빡이를 켜고 이제 도착했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자, 홀마스님도 ASS 기능을 다운받았어요. 지금 차가 스스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I'm an Sman이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네요. 자, 이 뭐 동영상을 보면 차가 스스로 실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ASS 기능 업데이트는 FSD 버전 12.5.3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FSD 버전이 8월 23일에 나왔던 12.5.1.5였습니다. 자, 그런데 12.5.1.6이 아니라 바로 12.5.3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FSD가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2.5.3이 나오자 Actually Smart Summer ASS 기능이 이제 일반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차주들에게 스프레드 되고 있는 광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업데이트에는 스마트 서머, 그러니까 원격 호출 기능은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FSD용 사이버 트럭용 FSD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upcoming improvement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선될 사항들은 뭐 레인 체인지가 좀 더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든지,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도 자율주행이 되는 기능,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엔드투엔드 AI가 활용되는 기능 등 아직까지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에 업데이트될 사항은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기능들이 8월 달에 대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9월 초까지는 ASS 기능까지는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사이버트럭용 FSD가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 AI 수장인 애숍이 사이버트럭용 FSD가 개발이 되고 있고 9월 초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계속해서 FSD 업데이트와 관련된 테슬라의 광폭의 행보는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ctually, smart someone is ho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뜨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서요 메리님도 몇 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테슬라가 드디어 Actually Smart Summon ASS 기능을 런치했다. 노멀 유저들, 일반 고객들에게도 이 SS 기능을 런칭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로보택시 10월 10일 공개 행사는 정말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빠르게 이제 주요 기능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SNS 상에서 계속 와이드 스프레드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상대적인 주가 강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AI 인프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영악한 사업가예요. 수익이 되지 않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AI 기업을 창립을 한 다음에 정말 단기간에 강력한 AI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요. 무려 H100 10만 개라는 트레이닝 클러스터를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22일 만에 달성을 했다라고 해요. H100 10만 개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AI GPU를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구글은 한 9만 개 수준, 오픈 AI는 8만 개 수준인데요. 자, 이것보다도 많은 10만 개의 H100 GPU를 xAI가 이제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어요. 자, 일단 여기 보이시는 10만 개는 테슬라와는 직접적인 연관 없습니다. xAI가 쓰는 거예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만들어내기 위한 H100 G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AI는 그록이라는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죠. 테슬라는 코르텍스라는 AI 시스템 트레이닝 센터를 갖춰가고 있어요. 현재 기가 텍사스 남부에 5만 개에 해당하는 H100을 지금 설치한 사진이 나오고 있죠. 자, xAI도 H100 10만 개에 달하는 GPU를 122일 만에 트레이닝 센터로 만들어냈어요. 자, 이러한 속도를 보면 테슬라도 정말 빠르게 이 코르텍스를 가동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몇 달 내 올해 안에는 가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컴퓨팅 파워가 모두 FSD, 그러니까 로보택시 개발에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FSD가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xAI가 쓰고 있는 콜로서스라는 AI 트레이닝 시스템은요, 앞으로 몇 달 만에 2배의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그룹의 회장님이 프로그래머이자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산업이나 로봇 산업이나 자율주행 산업이나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1등에서 2등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도 뭐 애플과 삼성, 애플과 안드로이드 이 두 개 진영이 뭐 독점 체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러한 상황 때문에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테슬라 주가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좀 더 강한 내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제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폭스바겐이 상당히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폭스바겐은 토요타와 더불어 글로벌 카메이커 1, 2등을 다투는 세계 최대의 카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스바겐이 대대적 구조 조정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독일 공장도 폐쇄를 염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제조 지역은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의 국민 차인데 독일의 공장이 없다라는 거는 현대 기아가 한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충격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전기차와 스마트카, 자율주행차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은 코닥이 디카가 나오면서 망했듯이 그러한 모습이 또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노키아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망했듯이. 자, 이런 굴지의 칸메이커도 경쟁력이 떨어지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앞서 보면서 계속해서 대비하는 자만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시장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최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문제는 매크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9월달 역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9월 18일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곡점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전후로 해서 주가의 변동이 매우 심해질 것 같은데 이번 금요일에 있을 고용보고서 무척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경쟁 업체 대비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고 매크로에 따라서 테슬라 역시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어요. 9월 달에 FSD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된 호재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매크로 상황은 탐탁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향후 2년 동안 강화될 거예요. 이번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공개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주요 도시에 로보택시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가 우버와 같은 기업으로 거듭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또 로보택시의 근간이 될 저가형 모델인 모델 2 또는 Q가 2025년부터 생산 판매가 될 예정에 있어요. 사이버트럭 램프업도 2025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ESS 사업도 계속해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옵티머스 로봇 한 1000대 정도가 생산이 돼서 테슬라 공장에 배치가 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 테슬라의 프리미엄 지수, PER 지수도 같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내년과 내후년이 매우 기대가 되는 테슬라입니다. 자, 2024년 말 들어서 시장의 변곡점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약할 수 있겠지만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내년과 내후년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3년 동안 주가는 이렇게 횡보를 했지만 이 3년 전 2021년 9월과 다른 점은 이때는 FSD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차가 스스로 드라이브하면서 로보택시까지 이제 왔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로보택시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고지가 눈앞이에요. 투자 포기하지 마시고 아트란 TV와 함께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 지속 유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